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tor 윤수영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휴맥스이고요.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실적이 양호합니다. 영업이익을 2023년도 말 기준으로 냈죠. 하지만 단기 순수 손실폭이 너무 커요.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종속법인들이 문제인데, 전기차 인프라랑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담당하는 자회사들이, 그리고 손자회사들이 적자를 거대하게 발생을 시켰습니다. 해당 사유로 지금 휴맥스는 단기 손실이 너무 큰 상태고요. 현재 한번 알아보니까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는 잠정 중단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면 2019년도 매출액이 1조 원일 정도로 회사의 이제 매출액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를 보면 6,526억으로 매출액이 정말 40% 이상으로 급락했어요.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셋톱박스라고 위성 TV랑 그리고 케이블 TV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기기랑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였거든요. 이게 바로 셋톱박스입니다. 셋톱박스 같은 경우에 기사가 와가지고 선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연결한 다음에 위성 TV랑 그리고 케이블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 서비스까지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를 하는 회사였는데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핫하죠. 당연한 말이지만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즈니도 있죠. 이런 식으로 대체제들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매출액이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거고요. 하지만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같은 경우 매출액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렸습니다. 강력한 구조조정 등으로 돌린 부분이 좀 있는데 내용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흑자 사유랑 적자 사유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흑자 전환이 2023년도 말에 됐죠.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이 난 이유를 적어 놨어요. 좀 더 확대할게요. 셋톱박스 사업 부문인 안테나 사업 부분에서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했는데 그 매출 총이익률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구조 조정으로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 안 좋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피노프 등으로 인해서 판관비도 절감을 했고요. 좀 진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구조조정까지 갈 정도였다면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영업이익을 계산을 했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 쪽에서 흑자가 나왔으니까 잘 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말 노력을 해서 영업이익을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손실 나는 부분을 좀 보면 단기 순손실은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금융 비용이 증가한 것도 지금 문제인데 오늘은 이제 종속회사들을 봐야 되니까 이 부분 위주로 봐야 돼요. 단기 투자사 투자 손실 반영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확대가 되었다. 한마디로 종속회사들이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단기 순손실이 일어난 사유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인트로에 말씀을 드렸던 단기 순손실의 주범인 전기차 충전소랑 인프라 쪽 회사 쪽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휴맥스 모빌리티에서 만드는 트루차저 전기차 충전소거든요. 여기 위에 휴맥스 모빌리티 보이죠? 이 회사가 바로 휴맥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트루차저 같은 경우에는 휴맥스 모빌리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인 거고요. 프로젝트명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트루차저 전기차 충전소가 전국에 3,100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잘 깔았죠. 거기에 더해서 완속 충전기만 16,500기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기는 1,600기 정도 되면서 전국에 잘 깔았습니다. 심지어 누적 회원 수는 83,000명을 돌파했어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와 제품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충전기별 피크 시간들을 보면 급속 충전기는 11시에서 16시, 그리고 만속 충전기는 저녁 9시까지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쓰는 사람들한테서는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좀 문제인 건 있죠. 왜냐하면 적자가 적자폭이 너무 크니까요. 그럼 그 적자폭이 얼마나 크게 됐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휴맥스 홀딩스의 계열도를 한번 볼게요.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휴맥스 홀딩스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건 휴맥스죠. 이 휴맥스의 자회사가 바로 휴맥스 모빌리티입니다. 방금 봤던 전기차 충전소 만드는 회사예요. 전기차 충전소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지금 얘네들이 우선은 미리 적자폭이 많이 났다고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자료는 잠시 뒤에 알려드릴 겁니다. 적자폭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피클카, 그리고 휴맥스 팍스, 휴맥스 EV, 얘가 바로 이제 전기차 인프라 쪽 담당하는 애고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적자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적자가 많이 난 부분이 그대로 휴맥스에게 돌아간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휴맥스 모빌리티가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폭이, 제가 이 자료는 휴맥스의 종소법인, 휴맥스 종소법인에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지분법이 이거 찾아왔거든요. 휴맥스 모빌리티는 적자가 마이너스 234억입니다. 먼슬리 치킨도 좀 냈고, 알티 모빌리티도 적자폭이 크고, 지금 외국에 있는 회사도 적자폭이 크고 이런데, 어쨌든 주범은 휴맥스 모빌리티가 맞죠. 이 휴맥스 모빌리티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트루차저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휴맥스 모빌리티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잠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지금 호평이에요. 호평인데 안 좋은 게 적자폭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안 따라옵니다. 전기차 수요가 만약에 충분히 따라왔다고 하면 이러한 전국에 3,100개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마케팅과 그리고 실행 능력이었으면 정말 좋은 사업 수익 창출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를 보면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휴맥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이 종속회사들도 한번 볼게요. 종속회사들을 보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맥스, 방금 보셨던 휴맥스 모빌리티의 자회사들입니다. 휴맥스 모빌리티의 자회사들은 역시 단기 순손실은 너무 많이 냈어요. 피플카가 마이너스 116억, 그리고 휴맥스 EV가 마이너스 284억, 그리고 휴맥스 팍스가 마이너스 33억입니다. 엄청 많이 냈죠. 그러면 피플카, 휴맥스 EV, 휴맥스 팍스, 얘네들도 똑같이 계열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휴맥스의 자회사는 휴맥스 모빌리티입니다. 그리고 휴맥스의 손자회사들이 피플카, 휴맥스 팍스, 그리고 휴맥스 EV죠. 지금 얘네들 다 합치면 마이너스 400억이 넘어요. 그게 그대로 휴맥스 모빌리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휴맥스 모빌리티도 자체적으로 적자를 냈죠. 그 부분이 또 휴맥스에 올라가요. 그래서 휴맥스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지만 단기 손실이 심하게 난 겁니다. 지금 보면 휴맥스의 재무제표를 잠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휴맥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여기서 추가로 적자가 된다,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미 위험한 수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트루차저 쪽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 휴맥스 모빌리티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흑자 전환이 가능한 것을 간주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했던 말이,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 한 대 가격을 좀 알려달라. 내가 좀 개선 좀 하고 싶다 하니까 말해줄 수 없대요. 그래갖고 우선은 계속 졸라대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연락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차저 충전소를 이제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을 거랍니다. 그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이제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더 확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적자폭이 더 커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적자폭이 마이너스 784억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커지면 힐맥스의 존속 여부를 좀 굉장히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잠시 보면 우선 힐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우하향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볼 때, 잠시만 차트 좀 당길게요.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볼 때 매출액은 계속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금 적자폭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하향이었고요. 헬맥스가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체질 개선을 나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종속회사들의 적자폭이 너무 큽니다. 시장의 선점 부분에서는 좋긴 하지만 전기차의 수요가 언제 확대될지는 지금 현재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캐전 극복 시기가 2025년 혹은 2026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기차 수요가 올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비용을 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좀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휴맥스의 주가를 보실 때는 휴맥스의 그 실적 부분을 보다 더 주의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